어느 날 알림시의 시장인 유흥민이 다리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됩니다. 존경받는 경찰대 교수 한승민은 그의 동료였던 김판호 형사에게 자신이 알림시장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내가 범인이야? 내가 유흥민 죽인 살인범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승민의 살인사건이 믿기지 않는 사람이 판호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그녀. 경찰대 교수 한승민 씨의 압송 장면은 살해 동기에 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 심지어 살해당한 유 시장은 유희의 아버지였고 그녀는 승민의 연인이었죠. 아니 어떻게 한 교수가 유경이 두 사람 사귀잖아요. CCTV를 피해 범행을 저질러 영상 증거는 남지 않고 다른 증거들은 그를 지목한 상황. 범인이 맞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유희는 그를 직접 찾아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지만 아닌 거죠.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인 거 맞아? 나한테는 얘기해줘야 되잖아! 교수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제발. 그냥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민을 추궁하는 판호. 승민아, 너 왜 그래? 너 아니지?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어.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승민의 집에서 같이 있었던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교수님, 전화 오는데요? 이거 뭐예요?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사건 날 밤 잠결에 승민을 본 시간이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아낸 그녀.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사망 추정 시각은 밤 9시부터 10시 사이인 것 같아. 유희는 승민을 찾아가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아니에요. 모든 증거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승민. 내가 유흥민 시장을 죽인 게 맞아.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결국 승민은 15년형을 받고 알림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한승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한편 이를 알게 된 프라이빗 사교클럽 대표 박정아.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됐냔 말이야! 그녀는 알림교도소에 있는 자신이 모시는 분을 지키기 위해 승민을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담당 검사 누군지 확인해봐요. 정아의 수하인 김관호 교도소장과 유철이가 승민을 옥상으로 유인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야, 얘 다 조직.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승민. 일이 시작되기 전에 1억, 그 이후에 한 달에 1억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수감 전 무기징역수인 이성수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을 계약해 간신히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어디 가게?
일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었냐며 승민에게 따지는 이성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인 줄은 몰랐잖아. 들어온 첫날부터. 하지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협조를 부탁하는 승민.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 사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결국 알고 있는 정보를 승민에게 모두 전달해주는 이성수. 다사동은 감금이 아닌 누굴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더만. 박정화가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는 그 1669번이야. 박정화가 모시는 분의 수화가 다 사동에서 음독자사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 분석관인 유희가 알림교도소에 방문합니다. 사인이 뭔가요? 음독자살인 것 같습니다. 사인은 자살이라고 들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유희. 사망한 강대훈 제소자 인적사항입니다. 우리 조사로는 자살입니다. 자살이라고 빨리 판단하시네요. 강대훈 씨 죽은 지 서너 시간밖에 안 됐는데. 타살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회 적응이 두려워가지고 종종 자살하곤 합니다.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현장을 둘러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죠. 음독자살 아니에요. 아니 성경책이 뭐? 낚시터 독극물 살인 사건. 그녀는 수감자인 승민을 불러 신문을 시작하는데 강대훈 왜 죽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기억 안 나요? 성경책. 강대훈 사망 사건이 예전 승민이 해결한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유희. 용의자는 마약점과 7번. 그런 사람에게 이런 성경책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과거 그녀에게 성경책이 약물 밀반입에 쓰인다는 것을 가르쳐줬던 승민. 한승민 씨는 이 책을 이용해서 독극물을 반입했을 겁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준 건데.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던 유희는 승민과의 신문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죠. 나 여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할까? 하지만 유희는 포기하지 않고 국과수에 강대훈의 부검을 요청하고 여기서 독극물 성분 나오고 같은 성분 강대훈 몸에서 나오면 살인 증명되는 거예요. 그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그녀. 이거 청산가리야? 그리고 그의 몸에 있던 낙타 문신이 예전 자신을 공격한 남자의 문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강대훈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박정화. 강대훈이 죽었다고. 거품을 물고 독살인 것 같답니다. 한승민 짓이네. 그녀는 알림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제발 좀 제대로 해요. 제발! 그리고서는 차승재 검사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 로비를 벌이려 하는 박정화. 우리 박마담께서 직접 왕림해 주시고. 앉아 다들. 그러나 유 시장의 장례식장에서 건달과 함께 있던 그녀를 본 차 검사. 깡패 두목도 알고 계신가 봐요. 유홍수라고 모르세요? 여기 손님 아닌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따 거기서 봐요. 가시게요? 박정화와 차승재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지켜보며 촬영하는 누군가. 갑니다. 승민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는 알림교도소 의무과장 김민재였죠.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청산가리예요. 강대훈의 시체와 교도소 소각장에서 발견한 성경책에 각각 묻어있던 청산가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희. 그녀는 승민의 집을 방문해 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자, 사랑한다. 걸린다. 그러던 그때 승민의 책장에 있던 성경책과 교도소에서 발견한 성경책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유희는 승민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나 정신 잃게 만든 이유는 뭔가요? 그를 처음 만난 날부터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만하고 받아들여. 나 만나는 것도 계획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주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말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과거 유현일 회장이 산수연 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감히.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을 하필 손녀인 유희가 맨 처음 발견했죠. 김판호 형사와 함께 승민이 사건을 조사했고 승민은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문은 안쪽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쉽게 열어줄 리가 없어. 산수유에 참석한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승민은 유현일 회장의 아들인 유홍민 시장의 행동을 의심했지만 유홍민 시장 확신을 갖지 못했던 승민. 60% 이상? 후에 열린 유 시장의 회견장에 참석한 승민. 반드시 잡아내 엄벌에 처할 겁니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유 시장의 회견장에서 몰래 웃는 모습을 발견한 승민. 아직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다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승민. 자, 지금부터 한 교수가 범인 역할을 할 테니까 현장 조사를 마친 승민은 유 시장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유 회장을 살해했다고 판단합니다. 확신이 들었어. 이젠 100%야. 이용민 시장이 사주한 거야.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찾기 시작하는 승민과 형사들. 형사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유희가 호텔 직원인 박동우를 찾아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두 번 찍힌 모습이 너무 다르고 그 시간 내에 다녀올 만한 곳은 호텔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포 차량을 통해 유용수를 찾아내는 그들. 가져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그게 유용수 맞죠? 예. 유용수는 사건 당시 비상계단을 내려오는 자신을 목격한 박동우를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었지만 따로 연락할 때까지 나다니지 말고 처박혀 있어라. 한승민의 압박 수사에 결국 벼랑 끝으로 몰린 유용수.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목을 칼로 쑤셨다. 유용수 씨가 유현일 회장님의 목을 칼로 찔렀다는 말을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결국 유용수는 박동우를 처리하기로 하는데 아니 또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일행들보다 박동우의 집에 먼저 도착한 배성필 형사가 박동우를 발견하고 유경이 저쪽으로 가. 네. 여기 있었네. 박동우 씨 맞죠? 아니야, 괜찮아.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서에 도착한 승민은 박동우를 목격자로서 신문하기 시작하고 호텔에서 본 사람 유용수 맞죠? 박동우는 비상계단에서 유용수를 목격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박동우의 증언으로 유홍수가 체포는 되지만 당신을 존속사료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많이 늦으셨나? 한승민 교수님. 깨끗하게 정리된 사무실을 본 승민은 경찰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가 미리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잖아. 동생의 체포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향하는 유홍민 시장. 시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렇게 알고 있어. 유홍수와 면회를 하며 유홍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유 시장. 동생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0분 동안이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그 시간에 동생은 절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동생은 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증언에 나선 박동우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게 된 상황.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동우는 배성필 형사와 함께 숨어 지내게 됩니다. 좀 씻을게요. 하지만 어디선가 위치가 새어나가 그는 유홍수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살해됐어. 유홍수 부하의 낙타 문신과 강대훈의 몸에 있던 문신이 같은 것을 알고 있던 유희. 저한테도 퍼즐 하나가 있거든요. 낙타. 이를 듣던 승민의 눈빛이 변하며 웃음 짓지만 유희는 승민의 연기를 눈치채죠. 근데 교수님 표정 보니까 확신이 드네요. 과거 할아버지의 사건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하기로 승민에게 엄포를 놓는 유희. 그 중간엔 분명 당신이 연관돼 있겠죠. 승민과 인터뷰를 마치고 할아버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유 회장의 일정에 담긴 노트와 수첩을 받는 유희. 회장님 일정 전부 꼼꼼히 기록해 둔 거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납치 소식과 승민이 유 회장을 만난 것을 듣게 됩니다. 범인은 못 잡고 다 자살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승민이 만나는 것을 원치 않던 유 회장이 마음에 돌린 사연도 듣게 되죠. 대뜸 이상한 걸 주더구나. 낙타 문양에 박힌 책이었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유희는 김판호 형사에게 부탁해 유 회장 납치 사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승민 교수와 할아버지 분명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승민 교수가 할아버지 찾아간 적 있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어? 알았어. 자료 성필이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해놓을게. 한편 교도소장 김관호는 유처리를 시켜 다시 한번 한승민을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승민을 돕고 있던 김민재가 이 소식을 승민에게 전해주죠. 내일입니다. 우린 어떻게 하면 되나? 한편 수빈으로부터 승민의 재산 상속인이 알림교도소의 의무과장인 김민재라는 것을 듣게 된 유희. 의사예요. 그리고 그가 승민의 죽은 여동생과 결혼할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여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이었대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준다는 건 좀 이상하죠. 민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만 방어적인 그의 태도에 새로운 단서를 얻지 못한 그녀.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낙타 문양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거나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성필이 가져다 놓은 유 회장의 납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유희. 유희를 찾아온 김영사는 할아버지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세 사람에 대해 알려줍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었고 셋 다 초범이었고 그러다 체포 위기에 몰리자 전부 자살했지. 사실 김소연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사건 영상을 보던 유희는 범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빚이 엄청 많네. 주도자로 지목된 김소연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연락한 사람도 거의 없고
저렇게 무서워하고 겁을 내면서까지 저런 범죄에 가담한 이유가 뭘까?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신이 공격받을 것을 안 승민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승민은 가까스로 유철이의 키를 빼앗아 이성수를 비롯한 동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저 벤자 새끼들 야저 막어. 안나 놓으라고 이 노인네야. 재판을 받은 166구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죄들이 무죄로 판명되면서 32일 후 출소하게 되고 32일을 복역 후 석방할 것을 송구한다. 민재는 이 사실을 승민에게 알리고 유철이를 돈으로 매수해 새로운 일을 꾸밉니다. 이제 32일 남았어요. 최대한 서둘러야겠어. 교도소장은 승민을 독방에 가두고 이감을 신청하려 하지만 그동안에 한승민을 다른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정한은 승민을 없애버리자고 하고 이 모든 게 환승민의 계획이라면, 내 생각에 맞다면 나중에라도 후환이 될 거예요. 결국 교도소장은 가석방 신청을 빌미로 이성수에게 승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승민 죽이세요. 한편 유희는 김소연이 살던 임대 아파트로 향하고 갑작스런 괴한의 습격을 받아 길바닥에 쓰러지는데 행복 아파트에 도착한 유희를 약품으로 기절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민재의 의무과장. 어떤 여자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유희는 다시 행복 아파트로 향하고 환자분 저희가 말렸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본인이 원해서 퇴원하셨어요. 김소연이 살았던 101동 아파트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소연이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저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여기 사는 친구들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애들이라 잘 안 모이고요. 김소연에 대해 질문하던 유희는 회장의 대답을 듣고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느끼죠. 소연이라고 하시네요. 친하지 않았다면서? 소연이 그 김소연 씨. 네. 그리고 101동 아파트 회장의 집에 있는 낙타 문양의 책. 제가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저기요! 이제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돌겠네 저 미친 것들. 무섭게 왜 저렇게 나와있어. 도대체 왜 저러냐고. 행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만나 그녀에게 아파트에 대해 듣게 되고 근데 막 뭉쳐다녀. 하여튼 이상해요 걔들. 이어서 김소연도 512호 무리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걔도 512호 멤버예요. 충실한 꼬북 느낌? 유희는 아파트에서 무리를 지으며 살던 여성들이 죽은 유용민 시장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딱 그 사람이 시장 되고 난 다음부터 딱 그
그때부터 저것들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기요! 민재로부터 유이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승민. 유희 씨 행복 아파트 앞에 있었어요. 그는 성수에게 대포폰을 부탁해 차 검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부탁한 건 이 안에 있네. 한승민입니다. 연락을 받은 차 검사는 승민을 만나 그에게 인교라는 종교 집단과 수감 중인 1669가 인교의 교주인 박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 그동안 자신이 맡아온 사건들이 인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차 검사. 그 모든 사건의 배후는 인교입니다. 그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그걸 쫓다가 목숨을 잃었고요. 많이 안 늦었네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생명엔 지장 없다고 하네요.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동관계나 아니면 치정, 원한, 종교 아닐까? 종교?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이에게 수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사이비 종교에 갔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 유이는 차 검사에게 인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죽은 아버지와 연루되었으며 승민이 이것들을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인교라는 종교예요. 인교? 인교. 정확히 말하면 유희 씨 아버지가 시장이 되면서 알림시로 인교에 관한 사람들이 모여든 건 사실이에요. 한 교수 아주 많이 알아요. 위험할 정도로. 차 검사와 이야기를 마친 유이는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여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행복 아파트로 향하는데 많이 다쳤는지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경비원으로부터 410호에 살았던 그녀가 급히 떠났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으로부터 한승민을 살해하라는 사주를 받은 성수. 야, 이 개새끼들아! 하시죠. 한승민 건드리지 마시죠. 박정아를 만나 승민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는 차 검사. 한승민 떨어지는 낙엽에 맞아서 다쳐도 안 될 겁니다. 성수의 칼을 맞고 쓰러진 승민은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눈을 뜹니다. 너 얼마나 이러고 있었니? 이제 며칠 남은 거야? 28일 남았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요. 내가 계획한 거야. 소장 말대로 하십시오. 이감을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민이 쓰러진 것을 지켜본 유이는 집으로 돌아와 승민이 변하기 시작한 때를 회상합니다.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분명 그때부터였어. 승민과 유이가 동료들과의 회식 후 같이 시간을 보내던 날.
집으로 향하던 이세진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세진의 남편인 박종호를 만난 승민과 김판호 형사는 집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저녁 8시 30분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신고를 왜 그렇게 빨리 연락을 주셨을까요? 죽은 이세진과 박종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세진 씨 실종 신고돼 있는데 박종호, 이세진 둘 다 핸드폰이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박종호 신병 확보해야 돼. 갑자기 왜? 승민은 두 사람이 그동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배반자 새끼야. 그를 쫓던 강대훈에 의해 살해되고 마는 박종호. 아, 쥐새끼 같은. 저기요. 잠시만요. 뭐야 이 개새끼야. 너 박종호 어떻게 했어? 이 개새끼가. 개새끼가 진짜.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건으로 승민은 알림경찰서의 동료들을 의심하게 됐죠. 의무실에서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얼마나? 4주. 민재는 교도소장에게 승민의 치료를 위해 의무실 입원 치료를 요구합니다. 정말 다 사동에 들어갈 거야? 이제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민은 다 사동에 들어가기 위해 성수와 함께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절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가요? 형님을 말려주셨으면 합니다. 유이는 민재에게 어떻게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질문하죠.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려주세요. 인교의 살해 현장을 찍어 승민의 동생인 한현주 변호사에게 넘긴 인교의 사무국장. 제보자는 그 이후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시장의 동생 유홍수가 사무국장을 살해하고 한현주와의 문자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는 채무자에게 빚 탕감을 대가로 살인을 사주했고 나랑 일 하나 하자. 그럼 내가 네 빚 전부 다 까줄게. 한현주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됩니다. 나 민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 내 의자 찢어지. 죄송해요 형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돼요. 아이 가졌어요. 승민과 민재는 연주의 사무실에서 인교와 관련된 사건 파일이 정리된 USB 파일을 발견하고 연주가 그들에게 살해당했음을 알게 되죠. 죽여버릴 거야. 잠깐만. 이런다고 연주를 죽인 증거가 되지 않아! 그는 흥분한 민재를 달래며 함께 인교에 대한 증거를 모으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침착해야 된다. 침착해야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 이후에 저는 형님하고 인교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유희 씨 아버지가 인교 2인자입니다. 아직도 승민이 유 시장을 죽이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그녀에게 제가 유 시장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사동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셨다고 했죠. 승민은 성수가 기억하고 있는 다사동의 신축 기억과 문호가 복사한 열쇠를 사용해 박현이 수감 중인 교도소 벽 앞에 도착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유이는 자신의 뒷좌석에 숨어있던 410호 여자를 만납니다. 미행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집에 410호 여자를 머물게 한 유희. 그녀는 수빈과 함께 세진의 부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0년 전에 세진이가 인교에 빠져나간 뒤에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유희의 집에 있던 택배 박스에서 이민지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죠? 세진과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이거 직접 보낸 거 맞죠? 이민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인교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하며 무서웠어요, 너무. 남자친구를 잃은 이민지를 안아줬던 세진. 근데 세진이마저 그렇게 됐어요. 인교에서 해킹한 돈과 남자친구가 준 인교의 범죄 기록 USB를 유희에게 건네줍니다. 남자친구가 죽기 전에 맡겼어요. 이민지의 남자친구 황현성은 인교에 빠진 그녀를 찾기 위해 인교에 가입했고, 인교에 찾아간 유현일 회장은 우연히 인교의 범죄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를 알게 되고 명함을 건네줬죠. 하지만 유현일 회장은 그와 연락이 끊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랑 저번 주부터 연락이 안 돼. 정체를 들킨 황현성이 인교로부터 납치당한 것이었죠. 이후 유현일 회장이 자신을 찾아온 승민에게 황현성이 가지고 있던 USB를 말해주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 시장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어. 승민은 황현성이 남긴 USB를 찾기 시작했고, 황현성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이민지는 그에게 받은 USB를 유희에게 넘겨준 것이었죠. 박현이 머물고 있는 교도소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장치를 설치해 놓은 승민. 교도소 밖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박현은 교도소장을 불러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게 만들죠. 분명히 거기 있었어. 경비과에 연락해서 야간 초소 내일부터 실탄 지급하도록 해. 박정아는 민재가 승민을 돕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를 찾아가 협박합니다. 민재 씨 약혼녀도 그때 임신 중이었지. 승민과 면회를 마친 차 검사는 인교의 정보를 얻기 위해 박정아를 만나 그녀를 속이고 같은 편이 되려 합니다. 제안 받아들이려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줄 수 있다고 하던데. 한편 교도소 순찰을 돌던 교도소장. 그는 승민이 부러뜨린 나무 열쇠 조각을 찾아내고 의무실에 있는 승민을 찾아갑니다. 뭐해? 시작해. 예. 이게 뭐지? 여기 뭐가 나왔습니다. 설명해봐. 응? 윷놀이 할 때 말로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그들은 윷놀이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고, 제가 목공 작업실에서 만든 겁니다. 병실에서도 환자들이 심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유희는 인터넷 방송국에 인교의 자료를 넘겨 차 검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예 없던 일로 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박정아는 민재를 납치하여 고문하기 시작하고 민재의 집을 뒤지던 인교 교도들이 유 시장의 살해 현장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아냅니다. 인교의 2인자인 유홍민 시장의 정보를 캐내려던 민재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유홍민 시장을 살해했고,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
패닉 상태가 된 민재에게 연락받은 승민은 유희를 재우고 살해 현장으로 향했죠. 승민은 민재를 달래고 네가 아니었어도 내가 했을 거야. 유 시장의 목에 있는 손자국을 가리기 위해 목을 밧줄로 묶어 다리 밑으로 던져 매달리게 했고, 민재는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고 승민은 차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고 경찰에 자수했죠. 미진, 너는 알림 경찰서로 가봐. 한편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유희를 끌어낼 계획을 세우는 박정아. 승민은 의무실에 오지 않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고 민재야. 민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려주며 민재를 살해합니다. 그는 이성수에게 부탁해 교도소장의 아내를 납치해 교도소장을 압박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당신들 방식대로 돌려주려고. 우리 집사람 지금 어딨어? 다 정리가 되면 안전하게 집 앞에다가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배성필 형사를 불러내 인교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주죠. 인교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성필.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들과 김판호 형사가 발령받은 지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박정아를 만나러 간 유희는 인교에 감금당하는데, 성녀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은 미쳤어. 그런 그녀를 유용수가 구해주고 자신이 마련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작은아버지.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그곳은 유용수가 만들어낸 백수진의 살해 현장. 누구시죠? 마무리해. 그래. 그곳은 유희에게 누명을 씌울 덫이었죠. 의무실에 있던 승민은 박정아의 사주를 받고 찾아온 유철이에게 공격받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갑자기 교도소장이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야, 이 새끼 그 정도 나가! 교도소장은 승민에게 유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유희경이는 무슨 사건의 용의자라던데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구만. 수빈과 함께 유희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성필은 승민의 연락을 받고 그를 찾아오고, 정말 죽일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오래 머물진 않았겠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 확실해요? 네. 사건이 벌어지기 전 CCTV에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을 찾은 성필.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희의 누명을 풀어주려 합니다. 뭘 또 그렇게 보세요? 너 잘 왔다. 성필은 백수진 살인의 용의자인 대범을 찾기 시작하고, 사건 전에 경비원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옥상을 사용을 했대. 그리고 그 옥상에서 백수진 집으로 내려가는 흔적이 발견이 됐어. 수빈은 이런 성필을 만류하려 합니다. 야, 됐어. 하지마. 나 혼자 하면 돼. 아니, 성필이 수빈의 말에 화를 내며 혼자 조사를 시작하자 수빈은 성필에게 미안해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저랑 저녁 드실래요? 그럼 가야지. 한편 성필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판호가 경찰 내부에 있던 인교임을 알아낸 승민. 네가 날 부를 줄은 몰랐다. 나도 정말
형일 줄 몰랐어. 승민은 판호를 불러 그가 왜 인교가 벌인 일들에 가담했는지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거야? 기억하지? 네 형수.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그 새끼 때문에. 형사로서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비해 인교는 직접 성폭행범을 처단해줬다는 판호. 나 때문에 그렇게 큰 꼴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물러간 형사니까. 근데 승민아, 인교가 모든 걸 다 정리해줬어. 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네 형수가 인교 덕분에 편안해졌어. 한편 인교가 벌인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삼촌 유용수를 찾아온 유희. 근데 그걸 꼭 직접 해야 했어요?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유용수를 만나고 온 유희는 만복주리에서 벌이는 인교의 살해 현장을 목격합니다. 다음날 아침, 수빈과 저녁을 먹는다던 성필. 방금 뭐라고 했어? 성필이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판호는 성필이 살해당한 현장을 보고는 울부짖습니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이 문양이 인교 그것도 알아요? 과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것은 친구가 아닌 바로 수빈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예요. 네, 아가씨. 전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자꾸 기어오르는 것 같네요. 유희는 박정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가진 증거를 이용해 인교의 교주 박현을 만나려 하고 당신들 교주 제가 만나야겠어요. 연락하면 알림교도소로 와. 같이 있던 차검사는 교주 박현이 알림교도소에 있다고 말하며 승민이 그를 살해할 계획이라고 알려줍니다. 인교의 교주 박현 지금 알림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강대훈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교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차검사에게 그녀만의 계획을 말해주죠. 제가 시간을 끌 테니까 동시에 압수수색 해주세요. 한편 모든 계획을 마친 승민은 밤이 되자 박현의 수감실 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거기 누구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뭔가 움직였다 그래서 막았더니 이곳에 이런 게. 경계 확실히 하고 꼭 찾아. 교도소장 관호는 박현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인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 인교를 위해서 계속 옆에 있어 주시게. 관호는 성수를 불러 휴대전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도소 키를 주고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제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성수는 관호에게 받은 휴대전화로 승민에게 전화를 걸어 교도소 키를 전달합니다. 이건 교도소장이 전해달래더군. 한편 유희는 차검사의 살해 현장 수색을 위해 자신에게로 인교의 시선을 돌리고 어르신, 성녀님 데리고 왔습니다. 아저씨? 아주 곱게 컸구나. 어서 내 품에 안겨라. 우린 그때부터 널 보호하고 지켜왔단다. 안녕하세요. 아주 곱게 그려무나. 유희 안 돼. 믿음이 부족한 듯하네. 죄송합니다. 자네 정말 이럴 거야. 그녀가 박현을 만나는 사이 차검사는 인교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그는 인교의 살해 현장인 만복주류를 수색하여 시체를 찾아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긴급 체포 영장. 뭔 개소리야? 와! 성수는 승민이 다 사동에 들어가는 동안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들의 시선을 끕니다. 유철이 패거리와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는 갑자기 준비해둔 총을 꺼내 밖으로 나온 박현의 머리를 겨누고 드디어 만나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대로 좀 처리해! 하지만 그동안 박정아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유철이는 승민의 목에 대고 있던 칼을 물리고 자리를 벗어나죠. 또 보자. 야, 개새끼야! 유철이가 자리를 떠나자 박현은 승민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고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살려주게. 고작 이런 인간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였어? 교수님, 고작 이런 인간들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제발. 죽은 내 동생 연주는 사과해. 연주한테 사죄해. 민재에게 사죄해. 김판호 형사가 나타나 박현의 머리에 총을 쏴 죽입니다. 승민아, 이제 그만하자. 피고 박정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전 경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빠 하던 일 물려받기로 했어요. 박현의 딸 수비는 형사를 그만두고 인교의 새로운 교주가 됩니다. 누명을 벗은 승민은 출소해 유희를 만나고 진짜 올 줄은 몰랐네.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알림시 특별수사본부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유희는 승민을 알림시 특별수사본부의 자문위원으로 불러 인교에서 벌인 미지 사건들의 수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올레TV와 시즌의 오리지널 드라마 크라임 퍼즐은 윤계상, 고화성, 윤경호의 남다른 케미와 끈끈함으로 뭉친 흥미진진한 범죄 스릴러 작품입니다. 살인을 자백한 범죄 심리학자 한승민과 그의 전 연인이자 담당 수사관으로서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형사 유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룬 진실 추격 스릴러로 스스로 교도소에 갇힌 한승민의 사투와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쫓는 유희의 추적, 긴밀히 얽힌 두 트랙의 이야기가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하는데요. 드라마 본대로 말하라에서 치밀한 연출로 호평받은 김상훈 감독과 영화 대립군 등을 통해 굵직한 서사의 힘을 보여준 최종길 작가가 의기투합해 차원이 다른 진실 추격 스릴러를 선보인 크라임 퍼즐은 영화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악역 연기를 펼친 윤계상의 소름돋는 연기는 당연히 믿고 보는 연기겠지만 특히 더 기대가 되는 고화성의 라이프 온 마스 이후 3년 만의 드라마 복귀였는데요. 윤계상을 쳐다보는 눈빛에 변화중점을 두고 연기했다는 그녀의 말을 참고하시며 보신다면 더욱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각양각색의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재미를 선사하는 한국형 수사물 크라임 퍼즐, 올레TV와 시즌에서 함께 하시길 강력 추천드리며 이상 로투스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